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새해가 이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도 채 안 남았는데요. 아쉬운 2021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밝은 2022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새 책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주혁명 94페이지 십성의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의 사랑의 형태. 비겁의 사랑은 이기적이다. 비겁이 과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결혼 후 급변한다. 연애할 때는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 있고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어 또한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추진력도 있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이기적인 형태로 변하여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권리만 주장하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에 부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비겁의 사랑은 관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 비겁이 강한 사랑은 이혼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제가 예전에 그 비겁이 많은 사주가 결혼에 좀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뭐 전문직, 직업도 자격증을 가지고 설사 여기저기 옮겨 다니더라도 그 자격증으로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자격증을 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직업이 안정돼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경제가 바탕이 돼야지만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재관으로 이렇게 보호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의 사랑은 능동적이다. 식상이 많은 사람, 사랑도 급속히 불타오르고 금세 빠져든다. 우리 금사빠라고 보통 말을 하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식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에요. 그 대신 또 단점도 있죠. 식상의 사랑도 비겁의 사랑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혼과 연애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상의 사랑은 비겁에 비해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성계가 발달하여 결혼 생활 자체가 무기력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반면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잘 변질되고 말과 행동이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 가장 많이 이별 통보를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힘들고 외롭다는 자기 표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식상이 우리 그만 헤어져 라고 말할 때는 침묵과 위로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래도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도 아기자기하게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이제 바람을 피지 말아야 됩니다. 바람 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상은 순간적으로 이제 감성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금사빠, 그냥 금세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고 이제 그런 것이 좀 단점일 수 있어요. 아기자기한 맛은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재성의 사랑은 합리적이다. 재성이 사주 원국에 과다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재성의 사랑은 결과를 예측하고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며 득실을 계산한다. 만일 예측한 대로 연애와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연애 결혼이 되겠지만 자신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그것이 자신의 손해로 귀결된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재성의 사랑은 주는 것만큼 받아내는 합리성도 지니고 있다. 이는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는 거리가 있어서 때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결혼은 연애와 달리 현실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재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사랑도 연애도 참 효율적으로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관역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에러가 적게 나겠죠. 대신 좀 인간미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호한다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재생관이 된다든지 식신생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두 마리 토끼, 두 가지 그 장점을 전부 채울 수 있어서 연애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 관성의 사랑은 무겁다. 관성의 사랑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무거운 사랑이다. 그래서 관성은 말을 아끼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에는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 후 가장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않는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 강하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식상이 없다 그러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따분할 수 있어요. 마치 이구아나하고 연애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강아지들을 좋아하죠. 강아지처럼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반응도 해주고 그래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난을 치더라도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장난치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뭔가 괴롭히고 장난쳤을 때 그 반응이 재밌기 때문에 계속 또 장난도 치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처럼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관성만 너무 발달한 사람은 자기 몸이 아파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가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개인의 행복은 악화되며 외롭고 힘든 인생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죠? 책임과 의무만 너무 이렇게 앞서다 보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성의 사랑에는 반드시 식상이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식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 책임과 의무와 또 즐거움과 표현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상이 없는 관성의 사랑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힘겨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관성은 반드시 식상의 기운을 스스로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성의 사랑은 조건의 사랑이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어떤 조건을 달까요? 사주에 인성이 과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인성의 사랑은 자격과 절차를 중시하며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인성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채워주며 키워내는 따뜻한 사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인성이 내세운 자격들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모두 갖추고 인증했을 때이다. 특히 여성에게 인성의 사랑은 가장 완벽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요구를 갖춘 남자에게는 왕처럼 받들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미련 없이 떠난다. 인성이 강한 남자의 경우 여성과 달리 의존적이어서 별로 매력이 없다. 우리가 보통 인성이 잘 돼 있는 관인상생된 여성분들 혹은 상관폐인된 여성분들을 판무파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자의 매력도 사실 남자의 매력은 관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성의 매력은 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관이 있으면 오무파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발달한 남자들이 여성에게 인기가 있어요. 일단은
좀 과묵하고 약간 신비적인 것도 있고 책임감도 강해 보이기 때문에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결혼해서 심심해질지라도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십성운에 의한 연애 구분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고 절대적 기준은 아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편관운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성운이 각각 들어올 때, 이제 남자, 어떤 남자인지를 이제 설명한, 글입니다. 편관운이 들어올 때는 힘든 사람, 나쁜 남자. 정관운이 들어올 때는 따분하지만 반듯한 남자. 식신운이 들어올 때는 플라토닉한 남자. 플라토닉한 남자. 네. 낭만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감각은 뛰어나지만 쉽게 변하는 남자. 편인운이 들어올 때는 힘들지만 연민이 있는 남자. 정인운이 들어올 때는 순수한 사랑을 하는 남자. 비견운이 들어올 때는 친구 같은 남자. 겁재운이 들어올 때는 욕심 많은 남자. 편재운이 들어올 때는 유흥적 심리가 강한 남자. 정재운이 들어올 때는 소유욕이 강한 남자.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이제 그 십성별로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뭐 그래서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그 사주 오늘 혁명에서 한 2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읽어 드렸는데요. 제 사주혁명은 그 사주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깊이 있는 철학과 인문학이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철학적인 글들이 있으니까 사주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철학적인 깊이 있는 글들도 한번 꼭 읽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블로그나 그 서점, 대형 서점 뭐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그 느낀 점, 독후감 이렇게 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정말 많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그리고 올린 다음에 꼭 문자 한번 꼭 주십시오. 제가 감사 인사를 꼭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전부 행복한 이민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